네, 두 번째 소식은 금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금양이 결국에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이 지정이 예고가 되었는데 이 어떤 내용이죠? 네, 한국거래소에서 24일 날 그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가 4월 11일 날 정보통신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잖아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정보통신망과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상장사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에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 따라서 5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지정 당일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10억 이내에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양이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 과정이 좀 궁금한데 그 이면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아, 여기 참 재밌었죠. 예. 저도 이제 사실은 눈여겨 보다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 뭐 네, 요즘 2차 그렇죠. 전지가 한참 이거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열풍을 주도했다고 그래요. 언론에서는. 네.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소속됐는데 네. 이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금량이 1,7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다. 장내 매도와 블록딜을 통해서 교환 사채 등을 발행해서 매각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 아, 또 말을 매각 했네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아,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소 많은 분들이 또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유튜브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죠. 뭐 그냥 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을 공개한 것은 공정공시 위반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네. 금양에서는 자사주 232만 주를 중 200만 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 예정과 금액, 기간 등은 미정이고 처분 네. 목적은 해외 자본 투자 개발과 부산의 기장군의 이제 2차 전지 공장 증설이다라고 했어요. 예. 뭐 사업 다각화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상황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뭐 입이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공시 위반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제 소문 별명이 붙은 이 박 이사인가 이분이 네. 이제 공시를 하면 해서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네.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시를 하고 오늘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했다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유튜브 방송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음. 저도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주식 전문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에 나와도 주식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제3자니까 루머가 모르니까. 있다, 예, 이런 뭐 여러 식으로. 가지 예. 추정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망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회사는 현재 액면 분할을 해야 될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임원으로 공시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사 관계자죠. 예, 회사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유튜브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나 이 투자자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 사람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도 사실은 문제겠죠. 우리 MBN TV만 나와서 무슨 뭐 정보를 회사 내부자가 얘기를 했다. 네. 공시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게 정말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좀 달아주셔야 되겠다. 아마 네. 다른 기업들은 거의 이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IR 분야에서는 어떤 경우가 됐건 확정되지 않은 사항,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공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나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출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공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제기를 하더라도 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본인 회사의 금량의 IR 담당 이사라고 이미
뭐 공식화가 돼 있고 네. 이미 이야기를 했고 네. 그 후에 뒤늦게 공시를 했고 그 공시한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번에 제재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이 투자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은 유튜브가 아니라 공시라는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런 단순한 공시 전의 사실들을 얘기한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히 이 금양의 문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다른 문제점들도 좀 있나요? 지금 우리 한동안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왜 2차 전지 주고 샀냐 못 샀냐. 나는 그렇죠. 못 샀는데 난 에코를 못 사서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사람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조사를 하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일제히. 그럼 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금감원장 발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그래서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그 금감원장 이야기는 이거죠. 뭐 불법 공매도 하고 주가 조작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네. 앞으로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특히 2차 전지 아예 딱 찍어서 네.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좀 코스닥 중심으로 과열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신용 거래도 많이 급증하고 있고 이상하게 이상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라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전에 이런 그 공시를 정당하게 공시하지 않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네. 저는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이런 현재 금융의 이런 문제가 전혀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고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목군 어느 특정 테마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은 금감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렇게 네. 섣부르게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개인 유튜브 방송에 가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네. 그렇게는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벌백계하는 차원 또 경고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 리튬과 관련해서 뭐 광산 뭐 협약을 했다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또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소문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이 이 상호 변경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트럴 모텍이 센트럴 CTR 모빌리티로 사명 변경한다고 공시했고 28일부터 아마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994년 설립됐고 2019년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자동차 구동 장치, 현가 장치를 생산한 납품하는 회사고요. 네. 울산, 대구, 서산, 밀양에 공장이 있고요. 현대차 그룹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테슬라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보통 월 일일 거래량 한 230만 주 40억 가량인데요. 2022년에 매출이 4,231억, 순이익이 11억.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억이었어요. 네.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구동 장치하고 현가 장치를 하면 구동 장치는 자동차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고요. 예. 현가 장치는 이 엔진의 그 힘이 네 바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또 바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충격이 차체에 미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네.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을 하는데요. 네. 이 회사도 아마 센트럴 모텍 그럼 뭐 하는 회사야라고 하니까 업종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네. 모빌리티 네. 그러니까 금방 자동차 이해가 돼 관련. 자동차와 관련된 네. 거잖아요. 근데 모빌리티가 이렇게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동수단 혹은 지능형 서비스를 전부 다 포함해서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자동차와 관련된 거 거기와 관련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모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네.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상호를 변경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싶어도 아마 사명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뭐 또 현대차, 기아차 또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또 현재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적절한 시점이 상호를 변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
이 연구원께서 혹시 이 공시돋보기에 이 기업을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상호 변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 예. 갖고 나온 겁니다. 네. KG 모빌리티 네. 들어보셨죠? 쌍용차. 이게 쌍용 자동차잖아요. 예. 예. 자, KG 모빌리티 그러면 다들 모든 분들이 잘 모르셔요. 네. 예를 들어서 KG 자동차 그러면 쌍용 자동차를 KG 그룹에서 인수해 갖고 자동차 회사로 상호로 변경하는구나 이해가 될 텐데 네. 여기서 모빌리티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로 바꾸는 효과들, 상호로 바꾸는 건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네. 얼마나 바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하지 않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된 회사들 보면 중요한 회사들 보면 삼강 M&T가 SK 오션 플랜트로 이름을 바꿨고 예. 1분기 상장 중에서 중요한 회사들 살펴보면 FN 리퍼블릭이 웨스트라이즈로 바꿨고 유테크가 1월 GM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경영 성과가 사실은 이렇게 바꾸면서 좀 뭔가 뒤를 따라줘야 되는데 네. 뒤를 따라주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이름을 왜 바꿀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이름 바꾸는 게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 네. 그런데 잦은 사명 변경, 이름 바꾸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건데 투자자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쌍용 자동차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쵸.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네. 때문에 오늘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를 바꾸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좀 상호를 변경했나요? 네, 1분기에 그 상호 변경 공시 기업은 34개입니다. 네. 작년 같은 해 기간보다 45개나 45개보다 줄었는데요. 네. 실제 경영 성과가 없으면 상호를 바꿔도 효과가 없더라.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34개 회사 중에 유가증권 상장 회사는 SK 오션플랜트 한 곳이고요. 코넥스에서 로보스리가 하는 게 있어서 코스닥에서는 32개 회사가 이름을 바꿨는데 네. 작년에는 45개 중에 코스닥이 41개, 코넥스가 4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는 일반 유가증권 상장은 없었는데 예. 중요한 게 이번에 34개 변경된 공시하는 회사 중에 관리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 웨스트라이즈가 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 예. SL 바이오닉스, 그다음에 1월 GNM는 회사 경영 목적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상호를 바꿨다라고 네.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MP 대사는 DSENL로 바꿨는데 네. 이 MP 대산이라는 회사는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MP 그룹에서 MP 대산으로 바꿨는데 또 바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호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경제 방송들에 보면 그 종목 상호 말씀하실 때 꼭 그 전문가들은 코드 번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텍, 윈팩 이 같은 팩, 네. 텍 뭐 이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코드번호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 상호를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그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관리 종목이 더더군다나 상호로 변경했다. 이거 네.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신사업 확장이나 대주주 변경, 뭐 부실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상호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변경하는 기업들을 향후 투자할 때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방직의 이 일심 방직의 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공시가 됐는데 이 일심 방직의 이 자사주 공개 매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일심방직이 자사주 134만 주 총 발행 주식의 5.7%를 공개 매수로 사드리겠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공개 매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네. 근데 25일 기준으로 일심방직 주가는 13,310원입니다. 비교하면 약 12.7%가 높은 건데요. 네. 일심방직이 그 가격을 산수를 했는데 프리미엄을 좀 많이 했어요.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서 15,000원에 했는데 공개 매수를 2.75%에서 공개 매수 하게 되면 8.5%로 자사주 지분이 높아지고 197만 9천 주 정도로 높아지는데 일심방직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액면 분할을 한번 했죠. 액면 네. 분할을 하고 뭐 했는데 액면 분할하는 거는 사실 현재 그
기업 가치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해서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공개 매수를 해서 실제로 주주 가치를 좀 높여드리겠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공개 매수 주체가 일심 방직이에요. 일심 방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이런 시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최근에 액면 분할하고 이 자사주를 소각한 회사가 이 자사주를 공개 매입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은 최근에 이제 SM 네. 하이브하고 SM하고 그다음에 그 카카오하고 그 경영권 분쟁 났을 때 공개 매수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일심방직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그 액면 분할을 5천 원에서 500원으로 쪼개서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실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SM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고 발행 주식의 한 35% 정도 네. 카카오가 좀 매수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8.8%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금액은 적긴데 네. 사실 공개 매수라는 게 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많이들 하게 되는데 이번 이시방직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를 좀 채우겠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라는 게 결국은 주가가 너무 부양이 안 되니까 네.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번거롭게 이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공개 매수 절차가 좀 번거롭잖아요. 예. 공개 매수를 하려면 가격을 그렇죠. 산정하고 공시를 하고 네.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개 매수 일시방지는 더 재밌는 게 네. 공개 매수에 응하려는 주주는 공개 매수를 담당하는 대신증권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네요. 오프라인 지점에 예.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번에 저 카카오 같은 경우 SM 그냥 내가 거래하는 내 증권회사에다가 공개 매수 신청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네.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근데 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주가 분양 목적이라고 일시방직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네. 일시방직에서 왜 공개 매수를 하시죠? 그렇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걸 밝혔고 네. 앞으로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우리는 주주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부양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그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 매수 방식으로 하면 이 확실하게 나죠. 우리가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매수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식 가격보다 높게 해드릴 테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5,000원인데 주가가 지금 13,000원이면 네. 주주들이 그 주식을 사실 그 13,000원에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주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네. 확실한 효과는 있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단순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언제 매입을 할고 장래에서 할지 장외를 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정 그 규모가 안 되면 모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저 삽니다. 자사주 삽니다. 매입합니다라는 정도만 알게 되는 이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일심방직은 아예 공개 매수하겠다. 공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목적은 확실하게 주가 부양이고 주주 가치 제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주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주주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주주 가치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심방직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상당히 번거롭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